안녕하세요. 레츠코피아의 피아짱입니다. 오늘은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별 보호 중에 수집 및 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예, 이번 시간에는 그 수집 이용 그 위반 사례를 좀 보실 건데요. 그 첫 번째로 그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위반 사례입니다. 그래서 왼쪽 첫 번째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채용 관련할 때 많이 수집하는 뭐 지금은 잘 찾아볼 수 없는데 예전에 많이 수집하는 항목 중에 뭐 신장이라든가 체중이라든가 혈액형이라든가 시력이라든가 막 여러 가지 뭐 종교, 취미, 특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채용을 할 때 이런 뭐 개인에 대한 어떤 신상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가족에 대한 신상 정보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정보인 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대부분 다 필요 이상의 과도하게 이제 수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사례 2번에서 보시면은 그 뭔가 여행 상품의 마케팅 같은 거를 할 때 여행 상품의 안내를 위해서 그 휴대전화번호라든가 자택전화번호, 회사 전화번호, 주소, 이메일 등 이 중에 뭐 하나나 두 개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과도하게 너무 많은 그 여러 가지 연락처를 갖다가 좀 수집한 사례이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뭔가 마일리지를 위해서 뭔가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 수집을 할 때 개인정보 항목 중에 뭐 신장, 체중, 학력, 소득, 재산 규모 이런 식으로 정말 저런 것들이 마일리지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잘못 수집된 사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두 번째 사례는 필요한 시점에 대한 수집 위반 사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수집 이용 목적에 그 처음에 그 회원을 가입을 하는데 회원 가입을 할 때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결제 서비스나 배송 서비스 같은 건 회원의 가입과 상관없이 나중에 뭐 물건을 샀다든가 산 물건을 배송할 때 이제 필요한 정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지금 수집 및 이용 목적에 그런 불필요한 정보가 들어갔고 실제로 이제 수집하는 항목 중에서 자택 주소라든가 아니면 결제를 위한 카드 번호를 이제 미리 받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받을 수는 있는데 그 요거는 별도로 필수로 뭔가 받는다라기보다는 별도로 이제 선택 항목으로 해가지고 좀 편리하게 좀 받을 수 있게 요거는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요게 이제 필수 항목으로 해서 받는 거 자체가 좀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제공 위반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사례 5번을 보시면은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뭐뭐뭐 생명, 뭐 세모세모 생명, 네모네모 생명 등 해가지고 이 등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즉 어디까지 누구한테 제공받는지가 좀 굉장히 모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공하는 누구한테 제공할지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그다음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도 굉장히 명확하게 다 써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개인정보 처리 내용 고지 위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난번에 그 용어 정의 부분에서 고지랑 통지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.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에 알리는 거를 갖다가 고지, 그다음에 일어난 후에 알리는 걸 보통은 이제 통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고지 위반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왼쪽에 보시는 그 사례 6번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을 때 원래는 이제 목적, 항목, 그다음에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 목적에 대해서 써 있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례 7번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중에 휴대전화번호, 쿠키, 이메일 등 해가지고 향후에 더 수집을 확대할 뭔가 가능성을 두고 등이라는 굉장히 모호한 용어를 쓰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. 정확하게 어디까지를 수집하는지를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사례 8번을 보시면은 뭔가 서비스를 갖다가 동의하지 않았을 때는 그리고 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동의하지 않았을 때는 관련 서비스에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관련 서비스가 도대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안내하지 않은 그런 사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은 고유 식별 정보 및 민감 정보의 별도 동의 위반 사례입니다. 그래서
고유 식별 정보랑 그 다음에 민간 정보가 만약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별도로 동의를 받으셔야 되거든요. 근데 요 사례 11번을 보시면은 거기에 그 기본적으로 중간에 뭐 정치적인 견해, 건강, 사상, 신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써 있죠. 그래서 이런 민감 정보 같은 경우가 들어가는데 요 민감 정보를 갖다가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지금 이용 동의를 받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잘못된 경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예, 다음은 동의함을 기본값으로 설정된 잘못된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사례 13번에 그 하단을 보시면은 동의함과 동의하지 않음이 있는데 동의함에 그 디폴트로 그 부의표가 돼 있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기본적으로 동의함과 동의하지 않음 둘 다 부의표가 안 돼 있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음에 부의표가 돼 있거나 뭐 요게 올바른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요거 관련된 용어 하나만 좀 알고 가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옵트인, 옵트아웃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옵트인은 뭐냐면 그 내가 뭔가 그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마킹이 안 돼 있고 사용자가 그거를 마킹을 하게 하는 방식. 요게 이제 옵트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그 옵트아웃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함에 표시가 돼 있고 사용자가 그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사용자가 빼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거를 갖다가 옵트아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는 옵트인 방식을 갖다가 우선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미국 같은 데는 반대로 옵트아웃을 갖다가 우선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은 정보 주체의 능동적 의사 확인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의 그 사례 14번을 보시면은 그 만 14세 미만 같은 경우는 별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렇게 별도 동의를 받게 이제 구현된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사례 15번을 보시면은 그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갖다가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내가 동의 없이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를 갖다가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정보 주체한테 알려주는 그런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잘 돼 있는 사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은 동의 여부에 대한 정보 주체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한 그 위반한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회원을 가입을 할 때 어떤 선택 사항이 있는데 선택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가입 자체가 좀 불가능하게 이렇게 구현되어 있다면 굉장히 좀 잘못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은 마케팅 목적이 포함되어 있음을 그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좀 위반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사례 9번 같은 경우는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한 안내 메일 발송이라고 원래 이제 목적은 뭔가 물품 구매라든가 이런 마케팅 용도인데 그게 아니라 좀 모호하게 뭐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한 안내 메일 발송 이렇게 굉장히 모호하게 쓰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된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마케팅을 위해서 쿠키 정보를 갖다가 수집을 하면서 이제 동의를 받지 않는 뭐 이런 부분입니다.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사례 10번을 보시면 그 타겟 마케팅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척도로 활용한다. 라고 해가지고 뭔가 마케팅을 위한 용도로 활용을 할 건데 이게 굉장히 모호하게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케팅 목적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 필수 동의가 아니라 별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별도로 해당 마케팅 목적만 정확히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집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동의 거부 등에 따른 불이익 금지 위반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뭐 홍보 마케팅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휴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공을 거부한 사례 같은 경우는 좀 잘못됐다라고 보면 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품 등의 판매를 갖다가 불허한다든가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한 그 예시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보셔야 되냐면은 각각 개인정보 수집 이용이라든가 민간정보 수집 이용,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이용할 때
지금 파란색 글씨로 굵게 써져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? 이 부분이 각각 위치가 다르다는 거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. 그래서 저거마다 위치가 다른데 뭐가 다른 건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. 그래서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보유 및 이용 기간이 강조해서 좀 표현이 돼야 되고요. 민감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집하는 항목에 대한 부분, 그 다음에 보유 및 이용 기간, 여기가 강조가 돼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같은 경우에는 제공받는 기간, 그 다음에 제공하는 목적, 그 다음에 보유 및 이용 기간, 요게 강조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은 수집 동의 사례와 그 피하 점검 항목에 대한 어떤 매핑 부분입니다. 그래서 그 왼쪽처럼 어떤 수집 동의서에 어떤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례가 그 개인정보 영향평가할 때 점검 항목 중에 3.1.1부터 3.1.10까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적합성이랑 동의받는 방법에 대한 적합성 중에 어떤 항목에서 지금 좀 미흡한 점이 있는지 이 부분을 지적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떤 사례를 보실 때 그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갖다가 좀 점검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